그래서 보통 미국 국채 10년물을 장기 채권으로 보고요. 국채 2년물을 단기 채권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단기 스프레드라고 그럽니다. 국채 2년물은 연준에서 금리 가이드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미국 국채 10년물은 시장에서 유통되면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금리 변동이 일어납니다. 예를 든다면 기관들이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 그러면 미국 10년물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가 많아지니까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금리가 쭉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때 채권을 샀던 사람들 있죠. 채권 가격이 올라갈 때 매도를 취하죠. 높은 데 올라갔으니까 가격으로는 수익이잖아요. 금리로는 낮으니까.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금리가 올라갈 때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때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내려온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채권에서 이걸 때려버리잖아. 근데 금리가 자꾸 내려오는 거고. 그러면 장단기 금리 차이니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은 가격으로 온다는 것은 침체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이거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10년물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다. 근데 2년물이 예를 들어서 2%다. 그러면은 1 빼기니까 마이너스 1%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거라고. 결국은 경기가 안 좋으면은 금리가 바닥을 찍습니다. 바닥을 찍을 때 여기에서 경기 부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금리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이 일어나죠.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보다 이게 위험도가 높죠. 장기로 기르니까 리스크가 크잖아요. 이건 리스크가 적고. 그러니까 이게 금리 차가 이렇게 된다는 거 봐요. 여기가 경기가 좋아진 거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나빠진 게 먼저 선행을 움직인 거니까 올라가는 부분에서가 급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먼저 움직인 거니까. 이게 선행 지수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게 여기란 말이에요. 올라갔다가 여기서 우리 한번 했잖아요.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다가 또 오미크론이 뭐냐 하니까 안 좋아진다니까 금리가 지금 내려오려고 그러죠. 그러면 얘가 내려오려면 역전 금리 현상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아직 금리가 역전 현상은 아직 안 벌어졌죠. 그럼 벌어지기 시작하면 자꾸 빠져서 얘가 어느 정도 바닥 부근에 근처로 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구간이 아직 기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잖아요. 테이퍼링을 시작을 한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를 올리려는데 지금 금리를 안 올리고 동결한 상태잖아요. 근데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이 구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경기는 좋아지고 있지는 않은데 테이퍼링은 하고 있네. 그리고 금리는 아직 안 올리고 있네. 뭔가 조금 언밸런스가 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황. 얘들이 지금 눈치를 봐가면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에는 뭔가 결정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폭락하고 그런 현상들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설사 단다오면 내려왔다 이게 좀 먼저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이런 데서 폭락이 나오겠죠. 그럼 바닥 찍었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아직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전부 다 이런 때 문제 생겼죠. 여기는 좀 일찍 왔어요. 여기서 원체 이게 길어서 그런 거예요. 길어서. 이게 또 어느 정도는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는지.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걸로 봤었을 때 그런 어떤 폭락성이 올 확률은 있다라는 거예요. 있지만 이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봐야 되나. 물론 이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테이퍼링이 내년에 완료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 시장으로서는 큰 저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을 주무르잖아요. 그 얘네들이 기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얘가 폭락하기 시작하면 다 폭락하죠. 그래서 미국 지표들을 보는 겁니다. 이게 미국 구매 관리자 지수예요. 비즈니스 신뢰도란 말이에요.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죠. 정점이죠. 정점이니까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 들어간다는 자체가 조금 위험스러운 거예요. 이게 바로 폭락은 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쯤 찔퍽찔퍽 하다가 여기까지는 이런 구간까지는 물량을 떠넘기는 구간이 된단 말이에요. 얘가 아직 떨어지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잖아요. 아직 시간 기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내가 물량을 떠안는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각 종목별로. 특히 이름 있고 많이 알려진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 조심하셔야지. 그게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버슈팅일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와서 이렇게 될지 여기서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될지는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이지만 상당수 미국이 많이 고점 향해서 올라온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걸 봤었어요. 그래서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 이미 미국은 지금 물량을 떠넘기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국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거의 꼭대기 근처 다 왔죠. 왔지만
찍기도 전에 지금 빠졌어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쭉 올래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오버슈팅은 한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꺾이겠죠? 이게 쌈봉자리 잡으면 이게 폭락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 충분히 여력이 한 번은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 슈팅은 요런 자리들은 한 번은 남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 여기까지 갈기는 힘들 것 같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오버슈팅 하다가 그냥 이렇게 꼭 빠지는 건. 네. 이것도 많은 시간이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찔퍽찔퍽은 물량을 아직 다 떠넘기지를 못했어요. 요즘 보니까 뭐 은행 쪽으로 뭐 금리 높게 준다고 은행 쪽으로 뭐 며칠 만에 뭐 11조 원이 들어갔다라는데 은행 금리 뭐 1점 몇 프로 2%. 그만큼 시장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지금 상당수가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조심할 자리죠. 지금은 안 떨어뜨려요. 대선이 있으니까. 다음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원래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은 기대감으로 조금 올렸다가 빼잖아요. 그러면 그건 바닥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경기를 올려놔야 자기가 집권한 기간 동안에 뭔가가 했다라는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 그래서 원래 대통령 말기 때는 빠져요. 임기 말기 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빠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쭉 빼고 나서 다음 대통령이 어느 중반 정도 되면 그때 가서 또 올리든지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승을 가긴 가지만 근데 이 오버슈팅이 굉장히 세게 나오겠죠. 여기 보면 미국 장기 실업률입니다.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기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죠, 계단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앞으로 높아질 거예요. 앞으로는 뭐 AI 시대이고 로봇 시대가 되는 거니까 인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자꾸 줄어들죠. 그리고 예전보다 침체가 이루어지면은 실업률이 더 높아져 가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죠. 아마 이번에도 뭐 잘못하면은 여기까지 또 오를 수도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빵 터져가지고 심하면 심했지 들으지는 않겠죠. 근데 얘네들이 내려올 때는 항상 질퍽질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야. 이렇게. 옛날 과거 역사를 보면 항상 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서 폭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여기 올라갔다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돼야지. 그래야 이게 나중에 이게 푹 올라오지. 이게 찔퍽거리는 기간은 약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오히려 빠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아직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반등은 한번 나오겠죠. 2021년도 8월 달에 선행이 102.4인데 101.6으로 떨어졌어요. 동행이 101.3인데 101로 돼서 0.3이 떨어졌어요. 물론 지금은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돌아서 있을 수도 있어요. 선행은 먼저 가는 거니까. 얘가 지금 여기 꼭대기란 말이에요. 이게 높은 자리죠. 이 2011년도, 10년도, 여기 11년도가 여기야. 이게 10년도니까 11년도니까 여기 정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 11년도. 이 선행지수고 동일지수니까 선행지수가 먼저 빠지는 거죠. 선행이 먼저 빠져가면서 이미 이 파는 자세에 많이 들어간 거죠. 잘 여기 차트를 보면은 동행과 선행지수가 교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교차를 하죠. 항상 여기 교차를 해. 교차를 해서 빠지죠. 동행이 선행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특수한 경우 몇 번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옆으로 올라가든지 비슷하게 하든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옛날 과거 차트를 보면. 지금은 서로 교차하는 모습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같이 올라가고 지금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동행지수가 그 선행이 내려오고 이런 어떤 교차적인 모습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교차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런 걸 근거로 봤었을 때 이게 기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시장이 많이 빠지면 지금 상태에서 다 빠졌는데 지금 빼봤자 얘네들이 뭐 양탈깎기 할 게 뭐 있어요. 오버슈팅이 한번 나와야죠. 동행지수가 한번 올라가야 된다. 선행지수가 제자를 지켜주고 이런 어떤 슈팅 자리가 한번 나와야 이게 폭락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동행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시간적 여유가 남았다라는 그 시간이 앞으로 그렇게 길게 남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돈 써서 뭐 더 해가지고 뭐 이게 이만큼 올라갈는지 안 올라갔는지는 이건 이제 뭐 이건 바라보지도 않고요. 이건 뭐 옛날이나 우리나라 한창 경제 발전할 때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런 오버슈팅 나올 일은 거의 뭐 기대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 때 5월달 이전에 뭘 한다고 했어요. 내년 22년도 예산 잡은 거에 70%를 모두 다 소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럼 이런 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 하반기 때는 별로 안 좋은 모습이지. 그러면 상반기 때 돈의 예산의 70%를 쓴다는 것은 뭐야? 이 돈이 어디로 가겠어? 이게 뭐 전부 다 국민한테 돌아가고 뭐 기업들 이런 데에다 들어가겠어요? 아이고 천만의 만반의 말씀. 이게 주식시장 올리는 데다 써먹는 거예요. 막판에 자기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주식가 많이 올리겠죠? 내년 상반기 때 엄청나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돈으로 끌어올리는 거지 뭐.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오버슈팅 나올 수 있는 좋은 게. 그래서 지금이 조정받을 때 주식 사기 굉장히 좋은 시기인 거예요. 지금이. 지금 막 널려 있어. 좋은 주식이.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파동을 보세요. 이게 상방 꼭대기야.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 거고. 그냥 여기 보시면은 다 꼭대기잖아요. 꼭대기 걸리고 나면 어떻게 다 폭락이 일어나잖아요. 다 폭락. 그런데 여기 아직 지금 꼭대기 아니죠? 지금 올라가는 도중에다 지금 잠깐 꺾인 거예요. 이거 올라갈 여력이 이 꼭대기 부분에 있다니까? 이 오버슈팅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물론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뭐 찔뻑찔뻑 하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뭐 물론 맨날 이렇게 찍는다고 뭐 이렇게 이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찍겠다 우리가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간이 짧잖아요. 이 구간이 보통 여기서 보면 이 구간이 아무리 안 되더라도 이렇게 몇 년은 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또 빠진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시장은 뭐 안 그런다면 우리가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여러 가지 과거 역사로 봤을 때 그럴 확률은 적다라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어떤 폭을 보고 기준으로 보면 이게 지금 폭락할 자리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폭락할 자리는 아니라고. 그런데 뭘 걱정을 해요? 걱정할 일이 없죠. 아직 오버슈팅 자리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리를 올리고 있죠. 우리나라 벌써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죠? 서서히 올리는데 앞으로는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갈 거라고요. 그 기업 실적이 완만하게 될 거고 주가는 빠진다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 쭉 올라가다가 완만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다가 이렇게 훅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실적 장세에서 역금융 장세를 가기 위한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 이 구간에서는 종목들이 키 맞추기 하면서요. 여기서 오버슈팅 한번 나온다. 이런 자리에서 떠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떠넘기는 자리가 이런 자리에서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갈 거고 기업 실적이 낮아지면서 주가는 서서히 꼭대기에서 내려오면서 넘기는 작업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역시적 장세가 되면 폭락장이 오는 겁니다. 이게 폭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나중에 폭락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장세에서 역금융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란 말이에요. 과도기. 이 과도기에는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갈 때예요. 이때. 여기서 주가가 오르는 것도 많이 오르지만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가장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때 많이 들어와. 2007년도, 8년도 금융이 터질 때 여기가 실적장서 역금융장서로 넘어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슈팅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던 자리. 2011년도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도 실적장서 역금융장서 넘어가는 장세. 여기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뭐 15년도도 여기 마찬가지고요. 최근에는 여기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지금 여기서 보자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버슈팅 한번 나오다 여기서 세게 나와버리면 여기서 개인들이 이제 뒤에서 다 들어온다고요. 그게 지금이 굉장히 슈팅 자리에 나오기 가장 좋은 자리. 그런데 지금 보면 지수는 많이 안 올라가도 종목들은 쫙쫙쫙쫙 올라가고 있죠. 나중에 이제 시장에서 상한가 종목이 막 20개, 30개씩 막 쭉쭉쭉쭉 나오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 시장에서 좋은 뉴스 나오기 시작하면 조심하셔야지. 이런 과도기가 넘어가는 그런 단계다. 역금융 장세로. 그래서 여기가 가장 슈팅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가는 종목들 봐보세요 여러분. 장난 아니잖아요. 이런 거 봐봐요. 장난이 아니네. 왜 단기 다 팔아버리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여기서 샀어요. 여기 4,700원대. 여기 단타치고 우리 여기서 또 샀죠? 팔아버리고 여기서 또 샀잖아. PC텍도 여기서 제가 여기서 사라고 그랬어요. 여기께서 가잖아요. 안 가는 게 아니라니까. 썬데이 토즈 봐봐. 가는 거 봐. 아이고 내일은 팔아버려야 되겠네. 오늘 뉴스 나왔던데. 이거 뭐 위메이드가 인수한다고 그러도 가는 게 장난이 아니죠. 앞으로 계속 이 종목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런 장세에서는 여러분 분산 투자를 잘 하셔야 돼. 어디에다 몰빵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나.